자, 그러면 우리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사실 그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자국민만을 위해서 생산하는 주곡도 있지만 그 외에 주곡에 더불어서 또 추가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해야 될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이제 높이기 위한 방법, 과연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마트 농산업으로 수출에 활로를 찾자 하는 게 첫 번째 토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1년 농수산식품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성자는 새농이라는 데서 작성을 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코로나가 거의 3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수출액이 농수산입니다. 수산 포함한 게 113억 불입니다. 그럼 1000억 곱하면 1000억 조 10조, 그죠? 약 13조, 14조 정도를 농수산물 수출을 했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식품으로 보면은 85억 불이니까 100억 정도 잡고, 그죠? 100억 불 잡고 100억, 1000억 조, 그죠? 10조죠. 약 10조 정도를 농식품에서 했다. 여기는 농식품 중에 우리가 신선 농산물을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공품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우리 그 문화 콘텐츠하고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위상이 높아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그 문화, K-팝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신선 농산물이 1600만 불 정도 됩니다. 1600만 불에 1000을 곱하면 억, 10억, 100억, 그렇죠. 16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가공식품이 한번 보세요. 약 7천억 불 정도 되죠. 7천억이니까 다음 조, 10조, 7천억 조, 10조, 10조, 100조는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데 이게 뭔가가 좀 잘못됐다, 그죠? 1000을 곱하면 7천만 불이다, 그죠? 7천만. 그러니까 억, 10억, 100억, 170억, 한 200, 약 90억 정도 되죠, 그죠? 요렇게, 증가한 양입니다, 이게.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2021년도에 이렇게 증가했다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증가한 것은 김치. 우리가 이제 가을철이면 가장 그 월동 준비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김치죠. 그래서 김치의 원재료는 뭐다? 배추다, 그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해마다 이 김치 문제라기보다는 김치 배추의 원산지, 이제 고랭지에서 재배가 주로 되는데, 이제 가을 초반에 이제 김치 담는 문제는 이제 고랭지에서 생산이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추 자체가 좀 차가운 지역, 그러니까 약간 추운 지역에서 또는 추운 기후 조건에서 재배가 되니까 그래 하죠. 그런데 이제 대관령이라든지 저쪽 강원도에서 이 여름 배추가 조금 고온에 의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고온 다습 조건에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만 없으면 가격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그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또
수입산 배추에 의존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원물, 원료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김치, 과자, 음료, 소스, 쌀 가공식품, 이쪽에 이제 쌀 가공식품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여기 이제 다 가정 간편식이죠, 그죠? 코로나 시대는 바깥에 좀 나가기 꺼리니까 뭐 즉석밥부터 시작해서 라면, 쌀라면도 있고 쌀국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성장세에 보이고, 딸기, 포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예 작물이긴 합니다만 저쪽에서 이게 신선 농산물이기 때문에 수분이 많아요. 수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가세가 두드러졌다. 딸기는 실제 우리 경남 진주의 수곡면이라고 있어요. 수곡 대평. 여기서 우리나라 수출의 100%를 커버를 하고 있다. 딸기 수출의 허브죠.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이쪽에 지금 유튜브 촬영도 하고 여기 수출 확대를 위해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딸기를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한 30% 가까이 딸기 재배를 희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초기 이제 투자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이게 이제 기존에 딸기 하시는 분과 더불어서 수출의 활로를 펴는 것이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김치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단위가 100만 단위죠. 100만, 1000만, 억이죠. 그러니까 1억 6천만 불이니까 10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1800억, 약 2000억 정도 김치를 수출을 하는 거죠. 대단하죠. 2000억 정도 수출을 하니까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삼류하고, 그 다음 라면이 있습니다. 참, 이 말하기 좀 그거한데, 라면을 우리 국민 1인당 몇 개씩 먹느냐고 가정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개수입니다. 일주일에 보통 평균 이제 2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먹고 있으니까, 어린이 빼고. 그러면 4천만 정도 잡고, 4천만이 2개씩 일주일에 먹으면 1년에 몇 개죠? 10달 곱하면은 한 주가, 그러니까 한 주에 2개씩, 하나씩 먹는다고 일단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4개, 그죠? 1년이면 48개. 그러니까 1년에 거의 100개 정도 먹는 거거든요. 그럼 100개 곱하기 4천만 하면 얼마예요? 40억이죠. 이 정도로 라면을 소비를 한다고.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라면 생산 공장에 여러분들 만약에 견학을 가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료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주르륵 달고 나옵니다. 주르륵 달고 나오고, 그 다음에 튀기고 포장하고 쫙 건조하고 포장까지 전부 원웨이로 쫙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하나가 아니고 보통 기본이 10개 정도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러면 몇 초에 하나씩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라인에 보통 한 5초, 10초, 요 이내입니다. 하나씩 한 라인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수뿐만이 아니고 수출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원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라면이 싸죠? 거기가 밀가루죠? 그 밀가루는 원료가 어디서 옵니까? 그죠? 그게 이제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라면의 세계화, 라면 하면 한국이죠. 과거에는 라면 하면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스턴트 라면보다는 그 라면집이 이제 유명하죠. 그런 데서 판매를 주로 많이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수출에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매일 먹으면 안 되지만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먹는 거는 건강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만, 당뇨 환자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튀긴 거는 탄수화물은 튀기면 상당히 당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라면을 절대 드시지 말고 국수를 추천을 합니다. 면을 드시고 싶으면.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음료 하면은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간단히 우리 쪽에서 보면 보리차, 쌀로 만든 식혜, 다양한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트에 한번 가보시면은 쫙 진열이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음료라고 하기에는 술이 지금 여기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술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자, 술, 막걸리, 그죠? 탁주, 막걸리 이렇게 얘기해요. 탁한 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주 엄청나게 수출되지요. 그 다음 맥주, 또 와인도, 뭐 와인은 좀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마 한 10여 년 전에 일본의 우리 막걸리가 상당히 이제 유행을 했죠. 특히 이제 도쿄의 젊은 층들이 우리 막걸리 맛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막걸리가 아주 컬러풀하거든. 그 일본에 이제 술 하면 뭐 일본 사케 하는데 정종 데워서 주로 먹는 그건 컬러가 없어요. 무색이죠. 근데 이거는 오렌지색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적색도 있고 그 다음에 하얀 흰 거 쌀 그대로 나온 것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보니까 약간 달달이 하면서 맛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이제 소비를 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인기를 상당히 끌었죠. 그 원료가 이제 고구마가 가장 핵심이에요. 고구마는 이제 자색 고구마가 있어요. 과거의 고구마는 전부 흰색, 갈색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농촌진흥청 목포 시험장에서 주로 이제 고구마, 감자 6종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유색 고구마, 유색 감자를 많이 생산해 낸 거죠. 그래서 일명 자색 고구마. 근데 오렌지색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원료 자체에서 이제 색깔을 내다 보니까 막걸리 수출할 때 그 색깔이 아주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먹는다 하는 것은 첫째 눈으로 먹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코로 먹는 경우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입으로 먹지 왜 눈, 코는 왜냐? 근데 시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풀한 걸 또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냄새, 향이죠. 향으로 또 먹고 그 다음 또 실제 혀에서 느끼는 맛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거는 건강도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다음 문제고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각, 후각, 미각 요 세 가지로 먹는다 하는 겁니다. 식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음료까지 이제 수출을 많이 했고 소스도 다양하게 쌀가공식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인삼은 우리가 이제 다루긴 하지만 중국에 이게 이제 100만 불이겠죠. 100만 불. 단위가 전부 100만 불이니까 그죠. 100만에 100만에 억, 100만, 1000만, 억, 10억이네요. 한 10, 한 2억, 3억 정도. 여기는 30, 한 5억, 한 40억 가까이 정도 되겠네. 베트남에 30, 한 2, 3억 정도를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증가하는 게 결국은 K 컨텐츠하고 관계 있더라 하는 거죠. 근데 라면을 보면 국가별 수출 실적이 일본이 가장 많죠. 6,500만 불. 그럼 억, 10억, 100억이니까 한 700억 정도 수출을 하고 있죠. 대만이 한 400억, 300, 한 60억, 70억 정도 되네요. 여기 한 260억, 200,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수출을 하고 있다. 소스는 미국이 이제 가장 많고, 그 다음 러시아, 일본 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정부가 상당히 심의를 기울여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스타 품목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기하고 포도를 주로 이제 두 품목을 가지고 수출을 이제 촉진을 시켰는데, 여기에는 저장, 물류, 마케팅 이런 쪽으로 이제 경쟁력을 높인 거죠. 그래서 수출 목표액이 1억 300만 불이니까 1,400억 정도 수출을 달성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사항은 요 고품질 품종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선 농산물은 국내에서 소비하기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유통망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다 배달이 되는 거죠. 근데 싱가포르 간다, 홍콩 간다 하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뭐 비행기로 직항으로 바로 닦아서 내려서 바로 마트에 들어가면 가장 좋은데, 거기에 이제 수송 체계 유통 구조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정부가 뚫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 딸기나 신선 농산물들이 있고, 또 이제 외국인들이 국가별로 좀 다릅니다. 성별로도 좀 다르고 연령별도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 참 품종을 새로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딸기는 이제 주로 홍콩, 싱가포르인데 현지에서 고급 호텔이나 디저트숍, 그 다음에 프리미엄 시장에서 판매 주로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정부 지원이 조금 중단이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농업 소득을 기대하고 외화벌이에 크게 이제 기여를 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당도라든지 크기, 이게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 저는 옛날부터 이제 중국 시장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이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농업 쪽에서는 분명히 우리보다는 조금 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번 많이 고급화되어 있죠. 세계화되다 보니까 그 외국에 나가 보면은 유학생들 중에 중국 유학생이 거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미국이고 일본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 이런 그 외국에 나가서 이제 유학하는 중국인들이 이제 컴백하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본국에서 자국에서 생산된 것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높은 쪽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가족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웃이도 다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이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라고 하면은 그 10% 하면은 1억 4천이고 1% 하면 1,400만입니다. 1,400만 인구면 1%가 우리 인구의 얼마예요? 거의 뭐 3.5분의 1이죠. 그래서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비싸도 사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급을 우리가 수출할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딸기 수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콩에서 2,100만 불, 그러면 2,100만 곱하기 1,000 하면은 억, 10억, 100억, 200, 한 230억, 240억 정도 수출을 했죠. 그죠? 그 다음 싱가포르 100, 한 80억, 태국이 한 110억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포도는 국가별로 조금 적지만은 요것은 한 뭐 110억, 그 다음에 요것도 110, 이거 130억, 110억, 그 다음 100억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산물은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입만 하는 주로 곡류, 사료작물 이쪽의 시대를 지나서 특화된, 스마트화된
농산업의 발전으로 이제 수출의 기회를 찾자, 파고를 한번 열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농산물 수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